시험 대비 개념 정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2차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하였을 때 좌변이 x에 대한 2차식인 부등식을 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와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면 훨씬 쉽거든요. 그럼 한번 2차 부등식의 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세요. 그러면 x제곱에게서 a를 0보다 크다고 생각하고서는 일단 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마이너스로 다 나눠져서 양수로 바꿔치기 해서 항상 아래로 볼록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면 조금 더 쉽게 느껴질 거야. 자, 그럼 이제 2차 부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해라 그러면 2차 함수를 먼저 생각해 볼게. 좌변에 있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함수로 생각하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럼 이 함수는 아래로 볼록인 그림으로 그려질 테고 이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y가 0보다 큰 부분의 x값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 부등식이나 방정식이나 다 미지수의 값을 찾는 건데 보통은 x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x의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부등식에서는 x의 범위를 찾아주는 거야. 즉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x 범위를 찾아라.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라 그 소리야. 그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그려지면 0보다 작은 부분이 어디 생겨? 여기 생기겠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두 분이 생길 거고 그래서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y가 0보다 작은 x값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고 즉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x의 값의 범위를 찾으면 된다라는 거. 그거만 기억을 해주고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 찾듯이 찾으시면 되는 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부등식의 해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데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부터 해? 인수분해부터 하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수분해를 먼저 해. 그래 놓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떡해? 선생님 답이 안 나와요. 이래버린단 말이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모든 식이 다 인수분해 되는 게 아니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쓸 수도 있고. 근데 모든 걸 다 인수분해를 하거나 근해 공식을 쓰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2차 함수하고 x축과의 교점 찾는 거에서 x축과 교점이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교점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것처럼 2차 부등식도 풀 때 2차 함수를 이용해서 풀자고 했으니까 x축 윗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랫부분이 있을 수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항상 판별식을 먼저 따지는 거. 판별식이 0보다 크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테니까 그때는 근이 두 개가 나와서 그거의 값에 따라서 범위가 주어질 거고 판별식이 0일 때는 x축과 교점이 하나일 때니까 그거에 따라서 값이 또 정해질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x축과 만나는 점이 없을 테니까 그림을 그려서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판별식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그러면 제일 먼저 따져야 될 게 뭐라고? 판별식. 판별식에 따라서 푸는 유형이 달라진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부터 따져볼게요.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소리는 x축과 교점이 몇 개라는 소리야? 두 개라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잖아.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일단 x의 값을 찾아야지 되겠지. 그 교점 찾는 두 개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죠. 이때 두 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실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니까 우리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항상 a가 0보다 클 때를 생각하자 그랬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졌을 때 두 근이 알파랑 베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0이랑 만나는 점이 알파랑 베타니까 얘는 등호가 안 들어갔으니까 구멍 뚫겠네? 그럼 얘를 기준으로 0보다 크다는 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라 그랬으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야? 요거랑 요거겠죠. 그럼 얘네들의 x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x 범위는 뭐야? 알파보다 작을 거고 얘는 베타보다 크겠지.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근을 갖는다 그러면 그 근을 찾아. 그 다음에 0보다 크니까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구하래. 근데 얘도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a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단 말이야. 이번엔 같다가 붙었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두 교점이 알파랑 베타일 거고요.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알파값, 베타값도 포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x축의 윗부분이니까 누구야? 요걸 거란 말이야. 요거. 그치? 그럼 얘네들의 누구 범위? x범위를 찾는 거잖아. x범위니까 어떻게 돼야 돼?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가 0보다 클 때나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편해. 교점 두 개 찾아서 작은 거보단 작고 큰 거보다 크다. 등호가 붙어 있으면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고 큰 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조금 쉽겠죠? 그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을 때. 자, 0보다 작다는 소리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교점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0보다 작다는 소리는 x축보다 어떻게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 되니까 어디야? x축 아래에 있는 건 얘네겠죠. 그래서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랑 베타가 근일 테니까 a x-알파 x-베타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지금 그림처럼 어떻게 x범위를 찾는 거니까 알파랑 베타 사이가 주어지겠네. 그래서 얘는 답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작다 그러면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럴 때는 작거나 같다 그럴 때도 똑같이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림이 그려지면 교점이 알파랑 베타일 테고 얘는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포함하면서 x축보다 어느 쪽? 밑에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얘겠네. 그럼 쓸 때 어떻게 써? 작은 거보단 크거나 같고 큰 거보단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값으로 나온다는 거. x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떨어져서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러고 나오는 거고 0보다 작다 아니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을 땐 붙어서 작은 거보다 크거나 같고 큰 거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거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 이건 어떨 때 하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왜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그치? 자, 이번에는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이라는 건 뭐예요?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중근을 갖는다는 경우니까 완전 제곱꼴로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2차 부등식에서도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라는 거야? 하나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 중근을 알파라고 한다고 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a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꼴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알파 하나라고 그랬어.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0보다 크다 그러면 x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어디야? 이 부분 다 되겠네요. 뭐만 제외하고 알파만 제외하고 그지? 등호가 안 붙었으니까 x축과 만나는 점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답을 어떻게 써야 돼?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우리가 수학적 기호를 쓰는 걸 익숙해져야 돼. 한글로 뭐뭐가 아닌 이러고 쓰는 게 아니고 같다에다 이렇게 짝대기 표시해서 같지 않다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럼 크거나 같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는 건 등호도 들어가는 거네. 그럼 ax-알파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알파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면 위쪽에 x축 위쪽에 있는 건 모든 점이 다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모든 실수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거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ax-알파의 제곱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0보다 작으면 우리는 a는 항상 0보다 큰 걸로 생각해서 아래로 볼록만 그리는 거야. 교점이 알파인데 이렇게 그려져. 근데 알파 값 포함 안 하겠죠. 0보다 작은 거. 0보다 작다는 거는 x축의 아랫부분인데 그래프가 지금 아랫부분에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만족하는 x값은 없는 거겠지? 그래서 해는 없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등호가 붙었어. 등호가 붙을 때는 요 값까지 되겠지. 등호가 붙어 있을 땐 요 값까지 되는데 x축 아랫부분 만족하는 값이 요거 알파 값 하나 있겠죠. 등호가 붙어 있을 때. 등호가 붙어 있을 때는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지만 0인 값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방정식처럼 x는 알파 이렇게 값이 하나 존재한다는 거야. 판별식이 0일 때는 x축과 교점이 하나다. 그래서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다 그러면 그 점을 제외하고 나머진 다 성립하니까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알파 값도 포함할 수 있으니까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0보다 작다 그러면 만족하는 부분이 없잖아. x축 밑에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가 없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 하나는 되니까 x는 알파 이렇게 답을 쓴다는 거. 그거만 기억해주고 있으면 2차 부등식 풀 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형.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소리는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치, 없다는 소린 거야.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는 건 항상 그림이 어떻게 돼야 돼? x축 위에 이렇게 붕 뜨게끔 그려져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항상 붕 떠 있기 때문에 표준형꼴로 고쳐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표준형꼴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클 테니까 얘를 표준형꼴로 이렇게 고쳤을 때 0보다 큰 부분이 차지라는 거. 그럼 판별식이기 때문에 x축과 교점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항상 붕 떠 있다고 그랬네? 그러면 x에 관해서 모든 실수들이 다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되겠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모든 실수가 될 거고. 그 다음 0보다 작을 때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을 때는 x축 밑에 부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해는 없다.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도 당연히 해는 없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둘 중 하나. 모든 실수 아니면 해가 없다. 그럼 그래프 그려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크거나 같을 때는 항상 x축 위에 있으니까 다 성립할 거 아니야. 근데 x축 밑에 있는 부분은 성립하는 게 없으니까 해가 없는 거 그냥 이렇게 따지면 돼.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풀어라 그럼 제일 먼저 따져야 될 게 뭐라고? 판별식. 그래서 판별식에 따라서 0보다 클 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테니까 교점이 두 개인 거야.
그럼 그 교점 두 개 찾아서 0보다 클 때는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사이값으로 나와서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 이렇게 x범위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 판별식이 0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걔를 포함하는 모든 실수인지 아니면 그냥 모든 실수인지 아니면 해가 없는지 아니면 x는 그 점 알파인지 그거만 찾으면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없다는 거니까 이렇게 x축보다 이렇게 붕 떠서 그리는 거. 그럼 0보다 클 때는 다 만족하니까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아랫부분 만족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해는 없다. 이렇게 머릿속에 먼저 정리를 해놓고 부등식 문제를 풀면 그냥 쭉쭉쭉쭉 풀린단 말이야. 근데 정리도 안 해놓고 그냥 풀려고 그러면 당연히 막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먼저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설명한 걸 다시 한번 딱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그러면 방정식과 함수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2차 함수로 넘어와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클 때의 그림을 그려보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떻게 그려진다 그랬어? 그치? 이렇게 돼서 교점 두 개 나온다고 그랬고 판별식이 0일 때는 x축과 교점이 이렇게 하나에서 만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x축과 교점이 없으니까 이렇게 붕 떠있는 그림이 된다라고 했죠. 이걸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 이 두 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이 한 점을 알파라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만 딱 그려놓고 좀 따져보는 거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클 때의 해는 0보다 크다는 건 x축 윗부분인 거니까 어떻게 쓰려야 그랬어?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그치? 그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은 거는 x축 밑에 있는 부분인 거니까 알파보단 크고 베타보단 작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점까지 포함을 하는 거니까 등호만 붙여서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다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x축 밑에 부분인데 알파 베타까지 포함을 하니까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만 기억하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이 0일 때는 알파점 하나에서만 만난다고 했으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부분은 x축 위에 있는 부분은 뭐만 제외하면 되는 거? 그치, 알파만 제외하고 그래서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을 때는 x축 밑에 있는 부분이야. x축 아래에 만족하는 값 있나요? 없죠. 그래서 얘는 없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윗부분, 위에 있는 부분인데 알파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얘는 뭐예요? 모든 실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아랫부분은 없잖아. x축 아랫부분은 없지만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 있으니까 x는 알파 이렇게 쓰면 된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x축과 만나는 점이 없이 이렇게 x축보다 위에 이렇게 붕 떠 있다고 그랬으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큰 거의 해는 다 만족하는 거니까 모든 실수.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얘도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x축 아랫부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해는 없다. 얘도 해는 없다. 요 표만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냥 2차 부등식 풀 때 바로바로 스킬대로 풀 수 있단 말이야. 이걸 2차 부등식 풀면서 일일이 다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기계적으로 하듯이 연습을 해서 자유롭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판단하고 판단하는 거 한참 걸릴 것 같지만 그냥 눈으로 보면서 하면 빨리빨리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연습을 해봐야 돼.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개념 체크 23번. 2차 부등식을 푸세요. 이랬어. 그럼 2차 부등식을 풀어보려면 일단 뭘 따져라? 그치, 판별식을 먼저 따져라. 자, 그럼 첫 번째 볼게요.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왔어. 그럼 일단 판별식을 따져보면 판별식이 뭐였지?
b제곱 마이너스 4ac였어. 그러면 1 마이너스 4ac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럼 이거 얼마야? 플러스 나오지 않나요? 그럼 0보다 커. 왜냐면 3, 4, 12 나오잖아. 2, 3은 6, 24 나오니까 25 나오니까 0보다 큰 거 맞죠? 자, 0보다 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교점이 2개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공식 써서 교점을 먼저 찾는 거야. 얘는 인수분해가 되겠죠? 1, 3, 1, 2,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 마이너스 1, 3x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x축과의 교점이 2개라는 소리지. 자, 이렇게 아래로 보려고 그러고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고 요 점이 1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x축보다 어느 쪽? 위에 있는 부분.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얘네잖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x축 위에 있는 범위들이니까. 그러면 쓸 때 어떻게 쓰면 돼? x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만 잘 그리고 근만 잘 찾으면 되는 거야. 2차 부등식은.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판별식 머릿속으로 해보자. 자, 8이니까 짝수다. 그러면 반이니까 4. 4, 4, 16 마이너스 16이니까 판별식이 뭐 나와요? 0 나오겠네? 그럼 충분이란 소리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4의 제곱 나오나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네요. 자, 그럼 x축과 교점이 4 하나 나온다는 소리야. 그럼 4 나오면서 이렇게 아래로 보려고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작거나 같다라는 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x축과 만나는 점 이렇게 나오는 거네. 그럼 만족하는 값은 뭐밖에 없어? x는 4라는 값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대. 자, 그러면 2차 부등식 풀 때 제일 먼저 따져야 될 게 뭐라고요? 판별식. 자,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얘는 마이너스 3 나와서 0보다 작네? 자, 0보다 작을 땐 어떻게 된다 그랬어? 항상 x축보다 어떻게 그려진다? 위로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잖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얘는 표준형으로 고쳐봐도 되지만 이런 거는 그냥 감으로 x축보다 위에 있잖아. 그래프들 다 항상 이렇게 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이게 의심이 가는 사람 뭐 해보면 돼? 표준형으로 고쳐봐봐. 그럼 표준형으로 고치면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요거 반의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4분의 1 더했으면 4분의 1 빼줘야 되겠죠? 플러스 1. 그럼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1이랑 계산하면 4분의 3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그릴 때 2분의 1,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잖아. 그럼 x축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들 다 x에다 집어넣어봐도 0보다 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다 만족을 하겠지. 그래서 모든 실수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2차 부등식 푸는 방법들을 다 풀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럼 이제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거. 항상 성립하는 거.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얘는 매번 시험에 나왔었어. 안 나왔던 적이 없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줘야 돼.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야. 그럼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건 x에다 뭘 집어넣어도 다 만족하는 그런 경우를 찾으라는 소린 거잖아. 그러면 봐볼게. 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D라고 했을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당연히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다 있어야 된다는 소린 거잖아. 그지? 그럼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만족하잖아. 그러면 일단 그림은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져야 되니까 a는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서 x축과의 교점이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되겠지. 요거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얘도 항상 만족하려면 X축보다 이렇게 붕 떠 있거나 아니면 어디까지 올 수 있어? X축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겠지. 첫 번째 그림 아니면 두 번째 그림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도 당연히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A는 0보다 커야 되면서 판별식은 어때야 돼? X축까지 올 수 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간혹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판별식이라는 건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갖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림을 봐봐. X축과 위에 이렇게 붕 떠 있으면 X축과 만나는 게 없잖아.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지. 그 다음 X축과 교점이 하나라는 건 판별식이 0인 거잖아.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대. 그럼 모든 값들이 다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겠지. 그럼 X축보다 아래에 있게끔 그려지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수밖에 없을까? 그치, 이렇게 위로 볼록이면서 X축 밑에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우리가 위로 볼록이 되려면 A값이 0보다 어때야 돼? 그치, 작아야 되면서 X축과 만나는 교점은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모든 값들이 다 X축 밑에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려져? 그치, 이렇게 그려지거나 최대 등호 붙었으니까 X축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럼 얘도 A는 0보다 작아야 되지만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림으로 기억을 하는 거야.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외우려면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모양으로 기억하는 거야. 아래로 볼록이 항상 모든 실수를 성립하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면 A값이랑 판별식이 결정이 될 거야. 그거만 기억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 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봐야 되겠지. 개념 체크 24번 봐볼게. 2차 부등식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대요. 그럼 항상 성립한다는 소리는 x에다 뭘 집어넣어도 다 만족한다는 소린 거니까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 플러스 3이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다 x축보다 위에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소린 거네. 그러면 x제곱의 개수는 1이니까 당연히 a는 0보다 큰 거 맞네요. 그럼 따질 건 뭐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그치, 판별식만. 판별식이 0보다 어떠면 된다? X축과 교점이 없으니까 작으면 된다. 요거만 따지면 되는 거. 자, 그러면 판별식 어떻게 되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그럼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은 거니까 인수분해 되겠죠? 2, 6, 12 마이너스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다. 따라서 K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이렇게 사이로 나온다 그랬으니까 작은 거 마이너스 2, 큰 거 6. 그래서 답은 뭐라고 쓰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K는 6보다 작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은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2k 플러스 8은 0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그러면 항상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짝수니까 짝수 공식 써도 되겠다. 4분의 D로 할게요. 자, 그럼 B' 제곱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0보다 작다. 그럼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으니까 2, 4, 8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겠네? 그럼 K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요거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에서 마지막 풀어야 될 게 이제 뭐야?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었어. 그럼 이제 연립 2차 부등식을 풀 거야. 연립 2차 부등식은 뭐예요? 2차 부등식끼리 연립돼 있는 거. 연립돼 있는 건 뭐야? 한 쌍으로 연결돼 있는 거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래서 연립 부등식이라는 건 차수가 가장 높은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일 때 연립 2차 부등식이라는 거 이렇게 한 쌍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한 쌍으로 이렇게 나올 때 부등식 두 개 중에 가장 차수가 높은 부등식을 보는 거야. 그게 2차 부등식이 되면 이 연립 부등식을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연립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연립 1차 부등식 풀듯이 각각 풀어서 걔네들의 공통 부분을 구하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개념 체크 25번 봐요. 자, 1번.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7을 2 마이너스 x보다 작거나 같다라 2x가 x 플러스 2보다 크다. 위에 건 2차 부등식, 밑에 건 1차 부등식이지. 그럼 먼저 각각 푸는 거야. 자, 얘부터 풀자. 얘 풀면 어떻게 되냐. 일단 다 한쪽으로 모를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 플러스 x 되는 거니까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6x. 그 다음 2도 넘겨버리면 플러스 5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 2차 부등식 풀 땐 먼저 판별식 따져보라 그랬지? 머릿속으로. 자, 6이니까 3, 3, 3은 9, 마이너스 AC. 자, 그럼 4야. 판별식 0보다 크니까 두근 같겠죠? 그럼 인수분해를 하면 인수분해해서 x-1, x-5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러면 x는 어떻게 나온다? 작거나 같을 때? 그치, 사이값으로. 1, 5. 그래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 거 푼 거야. 자, 그럼 이제 밑에 것도 풀어봐야지. 밑에 거는 한쪽으로 몰면 x 넘겨버리면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럼 둘의 뭘 찾아라? 공통 찾아라. 그럼 첫 번째 거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그림 그려지는 거고 수직선 잘 그려봐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2보다 크다 그랬어. 둘의 공통 범위는 어디? 그치, 이 부분.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쓴다? 2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2번은 두 개가 다 2차 부등식이네요. 그럼 각각 먼저 풀어봅시다. 첫 번째 거는 x로 묶을 수 있겠다. 그러면 x 플러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그치.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큰 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떨어져서 나온다는 거. 첫 번째 푼 거. 다음 두 번째 거는 자, 요것도 판별식 어떻게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 4, 6, 마이너스 15. 얘 계산 하나만 0보다 크겠죠? 네,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푼다? 인수분해하거나 근해 공식 쓰자. 2, 3은 6, 3, 5, 15 이렇게 되나요? 아니네. 3, 3은 9, 2, 5, 10. 맞았네.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다. 그치? 2, 3은 6 됐고 3, 5, 15 마이너스 됐으니까 2, 5, 10에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x 플러스 3인 거랑 3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그러면 0보다 작을 땐 어떻게 된다? 사이값으로 이렇게 나온다. 작은 거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고 큰 거 3분의 5겠죠? 이렇게 두 개 풀었어. 그럼 뭐 해라? 수직선 그려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 어디 있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단 작잖아.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3분의 5는 그치 얘보다 크니까 이쯤 있겠죠? 그럼 둘의 공통은 어디야?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네? 그럼 답을 쓸 때 어떻게 쓰는 거야? 두 개로 나눠서 쓰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나 또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 이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한 줄로 나와 있네. 이것도 연립 부등식이죠.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 애 어떻게 하면 돼? 두 개 쪼개서 근데 쓸 쓰면 때 돼. 조심해야 될 게 방정식은 순서 상관없이 두 개씩만 묶으면 되는데 부등식은 순서가 중요해.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이렇게 묶는 거야. 그럼 앞에 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이 x제곱 마이너스 15보다 작다라는 거 요거 하나로 묶고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15가 마이너스 2x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개를 만든 다음에 똑같이 각각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거 먼저 풀면 x제곱 플러스 2x 이거를 여기로 넘길 거예요.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됐고 플러스 7 됐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7 빼면 15에서 7 빼면 어떻게 되냐? 3에다가 8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판별식 당연히 0보다 클 테니까 왜냐면 p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2, 4, 8 인수분해 되겠죠. 2, 4, 8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4가 0보다 크네. 0보다 클 땐 우리 어떻게 된다 그랬어? 떨어져서 나온다 그랬으니까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거 바로 안 되는 사람은 근 요렇게 찾아서 그래프 그려보면 돼.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X축 위에 있는 부분은 어디야? 요 부분이잖아. 그래서 떨어져서 쓴다는 소린 거야,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거 풀어보면 X제곱 넘어오니까 플러스 2X 마이너스 15는 0보다 작거나 같네? 그럼 얘도 판별식 0보다 크니까 3, 5, 15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도 똑같겠죠? 마이너스 5랑 3이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만족하는 부분 요길 거 아니야. 그래서 사이 값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둘의 뭘 찾아라? 공통 수직선 그려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작고 2보다 크다라는 거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테니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을 쓸 때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항상 그림을 그려보거나 수직선 그려서 공통부분 찾는 거 연립부등식 풀 때 여기까지가 이제 2차 부등식 정리한 거야. 그래서 2차 부등식 풀 때는 2차 함수처럼 그래프 생각해서 그려라. 자, 지금 선생님이랑 오늘 한 거 잘 한번 다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문제를 통해서 다시 연습을 많이 해볼게요. 자, 오늘도 수고했어요.